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다음은 역대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초대 준장 이응준, 일본 육사 26기 대좌로 전역. 2대 소장 최병덕, 일본군 소자 출신. 3대 소장 신태용, 일본군 퇴자 출신. 4대 소장 최병덕, 일본군 소자 출신. 5대 중장 정일권, 일본군 소자 출신. 6대 중장 이종찬, 일본군 중자 출신. 7대 대장 백선혁, 일본군 중위 출신. 8대 대장 정일권, 일본군 소자 출신. 9대 대장 이형근, 일본군 대위 출신. 10대 대장 백선엽, 일본군 중위 출신. 11대 중장 송효찬, 일본군 준위 출신. 12대 중장 최영희, 일본군 소위 출신. 13대 중장 일본군 준위 출신. 13대 중장 최경록, 일본군 준위 출신. 14대 중장 장도영, 일본군 소위 출신. 등등등등. 19기 서종철, 일본군 장교 출신. 20기 노재현, 일본군 장교 출신. 20일 이세호, 일본군 장교 출신. 그렇습니다. 이들이 모두 일본군 출신입니다. 이들이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군대 장교였죠. 오늘은 그 하루 다음 날입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욱입니다. 오늘 의아해하셨죠? 왜 정시에 시그널이 나오다 말고 말이죠. 갑자기 선조도 넘어갔다가 다시 시그널 나오면서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네. 생방송에 늦는 방송인은 정말 옳지 않은 것이죠.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줄타기를 하다가 3번 떨어진 그런 광대나 마찬가지죠. 프로답지 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와중에 말이죠. 네, 이 와중에 엘리베이터는 정말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원래 1층에서 타면 올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내려갑니다. 이게 웬일이야. 내려갔는데 이 점심시간에 그 청소, 보통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3시 전후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때 3층이나 4층쯤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께서 청소 수레를 밀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그리고 그 다음 층에서 서시죠. 근데 오늘은 신기하게도 오후 1시에 아직 점심시간이 덜 끝났을 때 지하에서 그게 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1층에 서야 되겠죠. 1층에 섰는데 그 시간에 점심시간을 마치고 들어오신 분들이 엘리베이터가 꽉 찼으면 그냥 보내주고 그랬으면 좋으련만 제 마음과 같지 않고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지체하고, 예, 보통은 이제 6층까지 그냥 올라오거나 아니면 3층 정도 한 번 쉬는데 오늘은 3층, 4층, 심지어 2층까지 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네, 오늘 오프닝은 그렇죠. 바로 역대 육군 참모총장 명단이었는데 노재현 참모총장은 누구냐면 바로 1979년에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그러니까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에 국방장관을 지냈던 그런 분이죠. 네, 그 노재현마저도 1979년인데 그 양반마저도 일본군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역대 합참의장도 마찬가지예요. 초대부터 해서 초대 이형근, 정일권, 유재흥, 백선엽, 최영희, 김종호, 장창국, 임충식, 문형대, 심흥선, 한신, 노재현, 김종환. 김종환 대장은 일본군 학병 출신이고 1979년 1월까지 합참의장을 했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신태영, 김유란, 이종찬, 송효찬, 최영희, 주영복, 김정열, 장도영, 노재영 모두 네, 일본군 출신인데 이분들 많이 겹치죠. 합참의장이랑 또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이랑 겹칩니다. 공군 참모총장을 볼까요? 초대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김정열, 3대 장덕창, 5대 김창규, 7대 장성환, 8대 박원석, 9대 장지량, 11대 김두만, 12대 옥만호, 13대 주영복 모두 일본군 출신입니다. 각 군의 수뇌부들이 다 이렇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군대를 만들 때 말이죠. 경력자가 없이 만들긴 참 곤란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사영어학교라는 걸 뒀습니다. 미 군정은 군사영어학교. 그래서 일상적인 다른 문법이나 회화는 못하더라도 군사에 필요한 그런 영어는 가르칠 수 있게 영어학교를 두었죠. 왜? 한국군의 창설기 때 미군의 고문관들, 미군의 장교들이 와서 창설을 도와주고 교육훈련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ABC부터 다 가르쳐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이 나중에 한국군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주로 일본군이나 일본 육사나 만주군 출신의 그런 장교들이 지원했다는 것이죠. 독립군 출신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런 매국노들이랑 같이 있을 수 없다. 라는 이런 것과 더불어서 만주군과 일본군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비주류로 밀려나거나 그만두게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비극이죠. 이들이 싸움이라도 잘하고 그러면 모르지만 구일본군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고스란히 갖고 온 겁니다. 뭐냐? 아주 억압적이고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는 그런 억압적인 군사 문화. 그것은 대대로 내려오죠. 사병들 사이에 얼차려를 주거나 구타, 가혹행위 이런 거. 뭐 저도 당했으니까요. 그게 일본군의 내무반 문화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작전이나 전술보다는 정신력을 강조하는 싸움. 반자의 돌격이라고 있죠. 반자의 돌격. 만세돌격입니다. 네. 만세돌격해서 태평양 전쟁 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들은 은근히 기다렸다고 하죠. 총검을 꽂고 덴노헤이까 만자이 천황폐하 만세 부르면서 돌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총으로 다 쓸어버리죠. 일본군은 그런 전술이나 그런 화력, 작전 이런 것보다 정신력 우선. 말은 좋죠. 그러나 그거 갖고 얼마나 많은 인명을 상실했습니까? 즉 인명 경시 풍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군의 전차는 탱크요. 중기관총으로도 뚫리는 허접한 것이었고 태평양 전장 초창기에 위세를 떨쳤던 제로기,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만들었던 제로기라고 하는 그런 날렵한 비행기는 치명적으로 너무 다 약해서 승무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생존성보다는 전투 능력을 위주로 설계했기 때문에 기관총으로 몇 대 맞으면 그냥 격추된다는 겁니다. 견고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인명경시의 풍조.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한국군의 문화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죠. 게다가 그 당시에 새파란 젊은이들이었으니까 기껏해야 영관급 그리고 위관급이었는데 그나마 일본군들은 주요 작전 전투병과에 배치를 시켜지질 않고요. 조선인 출신들을 무슨 군순이 병기니 이런 전투 지원에 배치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모총장이었던 최병덕 같은 경우는 전투하는 무관한 병과 출신입니다. 병기 출신이죠. 이것이 대한민국 국방경비대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해마다 6월이면은 6.25를 기념하면서 다시는 동족상전의 비극이 없어야 된다 하면서 각자 남에서는 북을, 북에서는 남을, 또 제3국을, 소련을, 중공군을, 미군을 증오하거나 경계하는 그런 캠페인들이 일어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전쟁을 도발한 그런 북한의 김일성과 그 일당들의 좌익 맹동주의라고 할까요? 금방 전쟁을 끝내서 조국을 통일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한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 병사들의 개개인의 목숨, 손가락 하나로 수천 수백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당시 군 수뇌무들의 이런 전력과 무능은 정말로 그로부터 우리 군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쇄신했을까요? 글쎄요. 쇄신한 군대였다면은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자, 오늘도 애국시민 여러분 해동프 여러분과 함께 음악 나누면서 신청곡 나누면서 1부 보내고요. 2부에는 바로 최규성 선생과 함께하는 대중음악 LP 가이드. 오늘은 신중현이 사랑한 여자 가수들 1편 하겠습니다. 꼴통 화이트님, 어제 단원고 생존자 아이들이 등교를 했습니다. 우리를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대해달라고 언론을 향해 울먹이던 소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저히 평범한 소년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어.
돌아와줘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숙부쟁이님, 오늘 군사 강의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러니까 기념인들의 기념을 많이 하잖아요. 5.18이 됐던, 4.19가 됐던, 60이 됐던, 광복절이 됐던, 제헌절이 됐던요. 그러나가 아니라 그 당일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날도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6월 25일 다음 날인 6월 26일. 한참 헤매고 있었던 1950년 6월 26일.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전 장병의 3분의 1이 외박 외출이었고, 군 고위급들은 미군 군사 고문단이랑 밤늦게까지, 새벽 늦게까지 술판을 벌이다가, 그러니까 파티라고 읽고서, 파티라고 쓰고 술판이라고 읽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정신 못 차리고 말이죠. 그래서 괴멸을 했죠, 괴멸. 전방이 뚫리고 축차 방어라고 해서 마치 중원군의 인해 전술이 그런 것처럼 한 파가 밀려와서 괴멸이 되고 다시 뒤에 파가 와서 괴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 대응을 했대요. 군인들을, 아까운 생명들을 그렇게 잃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단이 해체될 정도로 그런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저쪽 안양인가 수원쯤에서 패잔병들을 모아서 재편하고 침착하게 초창기에 수습을 했던 분은 바로 김홍일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김홍일 장군은 중국군에서, 해방 전에 중국군에서 별을 3개나 달았던 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소장, 즉 다 합쳐서 5개의 별을 달았던 오성 장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전투를 많이 해보셨던 바로 이분은 윤봉길 의사인가 이봉창 의사인가 그 폭탄, 윤봉길 의사 겁니다. 그때 폭탄을 만드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이셨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과 또 역전의 그 용사, 그러니까 중국군에 복무하면서, 당시에 중국군, 특히 만주 이런 데서는 중국군에 복무하는 것, 항일연군이라고 해서 중국군과 또 조선의 그런 독립투사들 합작해서 많이 그 항일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 거였습니다, 숙부쟁이님. 희망사항님, 당천하루님, 꼴통아이티님, 자, 좀 된 사진이죠. 밀양의 이런 같은 나라 국민을 뭘로 알고 있는 것인가? 공권력이, 경찰이, 군인이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주 화가 나는 사진이죠. 예. 맷1962님, 온 나라가 쓰레기와 그 쓰레기들이 내뿜는 오물 냄새로 가득 차이네. 빨리 청소하고 소독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다 병들어 죽겠구먼. 세월 후에 짓는 죄과를 곧 받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와이로님은 저 식당 하는데요, 반찬 재활용 벌금 무는데 정홍원 재활용은 어찌해야 하나요? 참, 이분도, 저는 제가 정홍원 씨였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요즘 어떤 기분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미 임명될 때부터 그래, 내가 뭐 실권이 있는 그런 총리가 아니라는 건 알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언제쯤 내가 물러나야 되고 언제쯤 내가 물러나게 될까, 잘리게 될까 이러다가 세월호 때 그때 자기가 그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느끼고, 아, 이제 나도 멀지 않았구나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유족들이 만나져 가는데 차 안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것이 보도가 되고 청와대로 향하려고 그러고 뭐 이럴 때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있는데 자꾸, 그래서 안대희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게, 아, 저 사람은 최소한 나보다 낫겠군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솔직히? 아니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고, 나보다는 힘이 있을 것 같다, 나 이제 물러날 준비해야지. 근데 웬걸 자기가 생각했을 땐 별거 아닌 것 같고서 정관 외우 갖고 결국은 사퇴하는구나. 아니, 청와대랑 교감했다면서 왜 청와대는 막아주지 못하지?
이러면서 그럼 나 또 총리네? 네. 내일 출근해야 되겠네. 이러고 있다가 문창극이 됐을 때 의외네. 또 저런 사람 하긴 뭐 그렇구나. 책임 총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하는 건 책임 총리가 아니고 얼굴 마담이었구나. 대독 총리였구나. 그래. 그럼 그렇지. 그럼 난 또 옷 벗을 준비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웬걸 야, 이 사람은 정말 수준이야구만. 그런데 버티기 작전 들어가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진도 평목항에서 좀 더 버티고 있을걸. 이 와중에 자, 아니 근데 각하는 어디 가 계시나. 빨리 들어오셔갖고 이 난국을 타게 해줘야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기다려 보니까 예상대로 자르시는구만. 사퇴가 되는구만. 그럼 다음 총리 할 때까지는 인선할 때까지는 내가 또 총리야 내가? 야, 나 총리도 아니고 총리인 것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말이야. 아이고. 아무튼 내일 또 양복 다리미질 해야 되겠구만. 이러고 있는데 아니 새로 총리를 임명 안 하신다고요? 그럼 나 당분간 총리인 거야?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이런 기구한 운명을 가진 총리가 있을까요? 야, 총리도 아니고 총리이기도 하고 총리인 것도 아니고 총리가 아닌 것도 아닌 이 상태에서 결국은 당분간 총리가 되는 정홍원. 내용적으로는 지금 4번째 총리인가요? 제 얘기를. 아이고, 안 됐습니다. 네. 확실한 거는 박정희 2세는 책임 총리제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 총리제를 하려면은 인재풀을 넓혀야죠.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느 쪽에? 그래요. 당신이 별로 안 좋아하는 쪽이 많이 계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쪽의 총리 후보자들은 다 죄송합니다만 청문회를 통과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죠. 능력이 있으면 비리가 장난이 아니고 비리가 없으면 능력이 없거나 그렇겠죠. 아니면은 능력이 있건 능력이 없던 모두 비리 투성이이거나요. 그러나 비리 얼마 없고 능력이 있고 책임 총리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륜 있는 분들 당신이 싫어하는 세력이 많이 있어요. 그거죠? 바로 이겁니다. 박근혜 2세는 절대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권 내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아시죠? 노무현 탄핵 때 주역이었었던. 맞나? 그때 주역이었나? 박관용이었나? 누구나. 이럴 때는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기가 막힌 꼴을 당해갖고 최측근이 배신하는 거 보고서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사 파동의 중심에는 바로 그 비선 라인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나한테 충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충성을 못하더라도 저놈이 배반을 할 수 있는 자기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 못 믿겠다면은, 못 믿을 정도면 그냥 대독 총리로 지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아는 그저 그런 사람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와이로님, 정말 반찬 재활용 벌금 무는데 정홍원 재활용은 어찌하나요? 식당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당 하시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연지연 곰탕 말이에요. 한 팩에 7,000원이라면서요. 한 팩에 7,000원인데 그거 갖고는 몇 끼를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방송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이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 가스를 오늘 연결할 겁니다, 아마. 네, 이거 참 실생활에 있어갖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인터넷부터 연결했어요, 가스보다. 야, 정말. 오늘 생수 배달해야지. 예전에 말이죠, 어떤 날이라고 하는 그런 듀엣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 이때. 2장의 앨범을 내고 해산을 했죠. 뭐 그렇게 인기를 끌던 듀엣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동아기획, 그리고 조동진 사단의 일원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조동익 씨와 이병우 씨와 함께 했었던 어떤 날.
조동진은 어떤 날이란 노래도 있었는데 아마 그 노래 제목에서 따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병우, 조동익 그 중에 한 축인 이병우 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기타 치러. 거기서 양희은 씨와 만나서 양희은 씨와 음반 작업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랑한 그 쓸쓸함에 대하여도 그 산물이죠. 1991년에 나온 그 음반. 우리나라 나이로 딱 40이 되었을 때 나왔던 음반입니다. 사랑한 그 쓸쓸함에 대하여.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박관용이 탄핵 주역 맞죠? 예, 맞습니다. 2.5님, 어제 광복동 모임 잘 마쳤습니다. 회신이 적어 굉장히 걱정했지만 연락 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 찾아와 주셔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역시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아울러 병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항상 참석하고픈 마음은 가득했다고 앞으로는 시간을 내어보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로 와서 나오기도 더 편했다고. 찾아가는 서비스, 경기지역 분들 하시는 걸 벤치마킹 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래구 금정구 모임입니다. 오후 7시 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오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잘 됐습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동래구 금정구면은 금정산성이 있고 또 동래 온천이 있고 부산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 두 번째 전투가 있었던 곳이죠. 첫 번째 전투는 바로 부산진성, 부산진 첨사 정발이 책임을 지고 있었던 부산진 전투. 그냥 발려버렸죠. 정발도 전살하고 그 다음 전투지가 바로 동래산성이었습니다. 동래 부사였죠. 동래부. 그러니까 벼슬이 더 높았던 것입니다. 동래부에 동래부사 송상현이 이끌던 농성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결사항전 끝에 무너지고 그 의기를 높이 산 적군으로부터 살려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죽음을 택했죠. 동래부사 송상현. 임진왜란 초창기에 결사항전을 했었던 전투 능력과는 별개로 자기 책임을 질 줄 알았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부산 지역 그 조합원 한마당 때 못 갔군요. 제 일정 때문에. 일정 미리 온 게 우선이니까 말이죠. 아쉽습니다. 산나무 바라님 잘 듣고 있어요. 음악 신청곡 좀 몇 개 들어왔군요. 바보님, 박근혜도 한풀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나라의 독립군가. 애국지사, 이름 없이 쓰러져간 이름 없는 민초들의 한풀이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연지연금탕 며칠 전에 택배 받았다고요? 한 팩이 2인분 정도 되는 것 같다고요? 완전 고소하고 맛있다는. 땡기네요. 네. 홍보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마리님. 서울 동부지역 2차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의 모임에 이어 6월 27일 내일이군요. 그 두 번째 모임을 개최합니다. 세 번째 모임까지는 순수하게 우리 지역 조합원들 서로 얼굴 익히고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되려 합니다. 지난번과 같은 장소는 소문난 갈비, 성동구 용답동 4-6, 용답동 7시 30분. 문의는 류형걸 010-5262-4552, 5262-4552 이렇게 공개적으로 연락처를 밝힌다는 거.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큰 결심이죠. 훌륭하십니다. 꼬시는 말씀, 롯데시네마 티켓 5매, 한국 연극계의 거장 오태석 연출 연극 초대권 8매, 완도 청정깁 2톳 2개 톳, 정통 한방소화제 3통 이상이 경품으로 준비되어 있다고요. 부디 모두들 경품 상품에 눈이 어두워지시길 바랍니다. 훌륭합니다. 네. 낚이길 원하는 그런 낚시밥을 던지면 기꺼이 오를 때는 낚여주는 것. 이게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너 아니겠습니까? 대모님, 박 대통령은 애국심 정의감 강하고 언론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추종 세력도 국민 51%입니다. 우리에게 박 대통령보다 강력한 야당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지는 겁니다. 하루를 빨리 만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이구. 바람의 이구라님, 못된 여자,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찌짤치다님, 유임이라 다른 나라라서 토픽감이다.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있을까? 라고 하셨습니다. 조동진의 제비꽃이 생각난다는 보키씨 계시고요. 세월호 참사로 물러난 정 총리 유임, 이것에 대한 개탄을 윙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대모님, 박 대통령은 애국심 정의감 강하고라고 하셨습니다. 언론 대처 능력 뛰어납니다. 언론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나 애국심 정의감은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의 애국심과 정의감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 애국심과 정의감은 자기가 애국심이 많다고 난 정의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남들도 인정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박정희 2세가 얘기하는 애국과 정의는 자기 위주의 애국과 정의라는 것이죠. 좀 파고들자면은 아버지 박정희 1세가 생각했던 애국과 정의 이거에 맞춰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국가 지도자로서 인간적으로뿐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 진정으로 존경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박정희 1세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애국심 정의감 강하고 한다면은 그 앞에 괄호 열고 박 대통령은 괄호 열고 자기가 생각하는 괄호 닫고 애국심 정의감 이런 것이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매국이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건 부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에 충실하는 것 같은 이미지였습니다만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긴 하는 원칙에 충실한 것이지 객관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생각하는 그런 원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능력 없죠. 네. 뭐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